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에서 마스터 팀장이 된 김근우 중개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나에게 리맥스란이라는 입니다. 진행하면 되나요? 공유가 안 됐어요. 풀렸어요. 네, 우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 리맥스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저희 리맥스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맥스 들어오자마자 많은 얘기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한 번은 다른 에이전트분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리맥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도 한데 인터뷰 영상이 네.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30분씩이나 얘기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던 찰나에 작년 말에 저기 가맹점 대표님들 대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카페에 있는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맥스에서 항상 하는 월요일 발표라든지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응용을 해서 저는 이제 물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에도 제가 여러 번 올렸죠. 이제 뭐 성재 빌딩이나 CMD 빌딩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올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활동이 기초가 돼서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나에게 리맥스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리맥스란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과거의 제 모습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영원히 제가 은행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은행에 취업을 한 것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은행은 돈이 많이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돈을 버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 들어가면은 돈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니까 나도 돈 버는 법을 배우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연수원에서도 반장을 뽑는데 그때도 제가 자신해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반장이 되었죠. 반장이 되고 연수원 성적도 좋다 보니까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점을 선택할 때 가장 힘든 지점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거의 12시, 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힘든 지점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부에다가 힘들다는 얘기는 못 했어요. 제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한 5년 정도 다니면서 한 4년 정도는 나가면 뭘 해야 되나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은행원들 점심시간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은행 선배님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입니다. 누가 부동산을 샀는데 됐다더라. 사실은 이제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수한 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그런 우수한 분들이 이제 또 승진을 경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자산을 어떻게 불리느냐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그걸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부지점장급 정도 되면은 굉장한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좀 이상하다. 내가 은행에 들어온 이유가 돈 버는 법을 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어,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방향을 좀 잘못 잡았구나. 내가 저쪽 산을 타야 되는데 이쪽 산을 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하산을 하고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입문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중개사가 되면 돈을 얼만큼 버느냐? 예, 얼만큼 버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속 계약을 맺고 이제 어떻게 팔 거냐 그런 것을 손님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을 한번 산출해봤는데 그 실거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이제 실거래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는데 송파구하고 강남구 10년치 실거래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가격이 나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죠. 왜냐면은 수수료가 매수 매도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1년치 이제 구별로 나오는 중개 수수료 합계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 협회에 들어가면은 구별 중개사무소 개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눠요. 나누고 이제 대략 이제 중개사무소 기업 공인중개사무소가 한 10만 개 있고 중개인 수가 한 30만 명이니까 사무소당 한 4명쯤 근무한다고 치고 나누면 인당 평균 기대수익이 6천만 원 나옵니다. 6천만 원 나오는데 또 여기 중개사 시장은 6천만 원 골고루 나눠 갖는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상위 20%가 전체 수익의 80%를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위 20% 안에 들면은 1년에 한 2억 4천 정도 벌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하위 80% 안에 들면은 1년에 한 1,6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게 되는데요. 상위 20% 안에 들면은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넘어오게 됐고 상위 20% 안에 어떻게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무작위로 경쟁을 한 경우가 제 인생에 2번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능 공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취업 공부한 겁니다. 둘 다 치열했고 정말 무작위 경쟁자를 대상으로 했던 경쟁인데 저는 둘 다 상위 20% 안에 들었다고 생각이 돼서 통계적으로 이번에도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한테 얘기할 때나 친구한테 농담으로 얘기할 때도 데이터를 들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이 직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리맥스를 선택했느냐? 이제 부동산 회사가 굉장히 많죠. 왜 리맥스를 선택했느냐? 우선은 이제 저는 미국계 기업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왕 이제 일을 한다면은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지식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먼저 생성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형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흥글동전은 잘 모르지만 아이언맨이 타노스를 어떻게 이겼는지는 다 알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릴 때 홍길동전을 더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 논리로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저희가 이제 언어가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리믹스 이제 전 글로벌하게 가장 규모가 큰 리믹스를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네. 선택하긴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현재 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리믹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재에서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CMD 빌딩이라든지 이제 종료가 됐지만 송도 사업 그리고 재정 빌딩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혼자 일을 했다면은 어, 다룰 수 없는 규모의 업무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제가 100억, 200억, 500억짜리 물건을 다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믹스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 물건들은 제가 따온 게 아닙니다. 이제 회사에서 따온 것도 있고 저희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이제 전혜수 기사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따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자고 얘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혼자 하면은 이런 정도 규모면은 제가 몇 년 뒤에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따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협업을 통해서 제가 이미 작년에 다루어 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으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는 경험이 없는 에이전트한테 일을 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느낌인데 약간 경험을 쌓으려면은 또 일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안 준다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그런데 리맥스에 오면은 경험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팀장님분들 항상 바빠요. 정말 바빠서 말 붙이기도 힘든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에는 거의 뭐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그 시간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주시는 분들은 잘 나가는 바쁜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통하면 신입들이 본인 능력 범위 밖의 것들을 다룸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 신입의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어 본다는 거, 경험해 본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본인이 팀장이 됐을 때 고개 앞에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은행 나왔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처음 리맥스 들어왔을 때 전속으로 제안하면은 대번에 하는 얘기가 해봤냐고 묻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보지 않았죠.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전에 직장이 됐다. 그래서 잘하지 않겠나 싶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제가 전직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해봤던 것을 얘기를 하거나 작년에 제가 업무 했던 것들 출력해서 가져다 드리면서 나한테 전속을 맡기면 이렇게 업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팀장님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리맥스에 있는 협업 시스템 그리고 협업 문화를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나에게 현재 측면에서 나에게 리맥스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해드리죠. 파이업 책이 굉장히 양질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9년간 이제 리믹스의 노하우가 응축된 책인데요.
그 책의 한 구문 한 구문을 몰랐을 때는 시행착오하게 되겠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시행착오를 한 줄, 두 줄에서 이제 응축이 시켜놓고 그 한 줄, 두 줄이 모여서 책을 이룬 것이 파이어 교육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한 줄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저희 리맥스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을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숙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안겼고 그 선배님들이 쌓아 올리신 그러니까 그분들이 쌓아 올리신 것을 거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인의 어깨쯤에서는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용하셔야겠죠. 파이어 교육 듣고 어디에다가 저희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실 게 아니고 한 번쯤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맥스 트레이닝 같은 교육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얘기하면은 숙지하셨다가 본인은 시행착오를 안 겪게 된다면 당장은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그걸 바탕으로 본인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움 측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조언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게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엉뚱한 짓을 안 해야 이 협업하는 건의 계약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팀장이라서 팀원들하고 많이 회의도 하고 제가 아는 걸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제 팀원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제 팀에서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협업을 하는 팀장님도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팀장님들께서 해주는 말씀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저 사무실에 있는 강태구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전속이 아니면 정말로 시간 낭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같이 그 전속 물건을 팔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되게 진심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사실 뭐 200억, 300억짜리 하는데 굳이 전속이 아니어도 한번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저희 마스터 팀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초보 팀장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정말 하고 잘 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팀을 꾸려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비유를 해보자면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잘 안 됐을 때 책임져야 하는 그런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공인중개사무소 2년 계약했을 거고 보증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줬을 수도 있겠고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됐다, 옮겨야겠다 라고 하면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스타트업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그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 그 센터 같은 건데 거기서 편안하게 개업을 했다가 또 해체가 됐다가 또 해체가 돼도 또 능력이 있으면 또 딴 데 스카웃 됐다가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주고 넘어졌을 때 이제 크게 다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라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모래바닥이죠. 이제 쓰러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사업에서 보면 이제 스타트업, 뭐 배양소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리믹스라는 것의 팀제라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을 런칭했다고 해서 어떤 사무소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제가 뭐 보증금을 낸다든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죠. 제안을 해서 팀이 되면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 그리고 팀장 자격이 되시는데 아직 팀 런칭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리믹스 같이 이제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뭔가 사업을 해보기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과감히 런칭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팀을 런칭하셔서 팀원을 구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혼자서 하는 거는 그냥 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 회사에서 기회를 이제 줄 때 열심히 한번 해서 어, 본인의 역량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는 게 있겠죠. 제가 리믹스에 들어와서 어, 들어오기 전에 1층 부동산에서 한 5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이름이 이제 알파고 부동산이에요. 그때 알파고가 이제 핫했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알파고 부동산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큰 건물에 연속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어감이 좀 이게 뭐 전문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리믹스를 갖다가 달고 제안을 했을 때는 내 능력 이상의 것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굳이 리믹스에 와가지고 소형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임대차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작은 평수의 사무실을 하려면은 그 1층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유리하지. 여기는 13층이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13층인데 이왕 리믹스에 왔으면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어디다가 크게 명함을 한번 내밀어 보는 그냥 큰 건물의 전속을 이왕이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리믹스 에이전트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좀 큰 규모의 건물에 제한하는 것에 좀 더 두려움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지금 리믹스의 밴드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저희 팀원 김미수 매니저님께서 이제 매수 전속 60억 매수 전속을 받았다고 올리면서 물건을 구한다고 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밴드라는 게 저희 그 코리아 본사에서 이제 공지를 내린다든지 어, 뭐 뉴스를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에이전트 분들께서 수없이 제안을 하고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자기가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이제 그런 걸 찾습니다, 팝니다 이런 걸 올리면서 좀 북적거리는 그런 용도로 처음에 개설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활용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에이전트 분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밴드에서 여러 번 올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밴드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물건이 본인이 발굴이 되면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물건 발견했으니까 한번 찾아달라.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올해 활동 계획은 이제 팀을 빌딩했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 5월 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재작년도에 제 활동 계획은 적응하는 거였고 계약은 거의 없었는데 적응은 잘 했습니다. 작년에 제 활동 계획은 이제 홀로서기, 혼자서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팀원이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홀로서기, 혼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가 목표였고 작년에 혼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함께 서기입니다. 제 팀원분들하고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팀 빌딩을 하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컨벤션에서 저희 이찬영 대표님께서 손수 랩을 짜는 책을 추천해 주면서
맨파워도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라서 제가 올해는 좀 과감하게 팀 런칭을 해서 활동 중입니다. 사실 리맥스에 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는데 저는 대체로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그냥 포스코 투자를 하면 되죠. 투자가 되고 내 생각은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실은 논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리맥스에서 교육한 대로 이제 제 대표님이나 유능한 에이전트가 시킨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는 이제 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트업, 아까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이제 제가 또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만의 스타트업을 한번 차려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올해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조직 관리도 한번 해본다. 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5년간 본부에 있다 보니까 제 밑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올해 리맥스에서 한번 풀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 리맥스도 언젠가는 저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지금 평가사 분들 계시죠? 평가사분 계시고 약사 계시죠? 그런 전문 직종의 분들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성숙이 되면은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오각형 만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개, 평가, 세무, 법률, 마케팅 부분에서 많은 이제 자체적인 이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B&I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에서 이제 이런 변호사, 세무사, 평가사들 다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고객이 만약에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장기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고객이 이제 중개사한테도 갔다가 세무사한테도 갔다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개사한테 뭐 세무적인 거 물어봤을 때 중개사가 이제 잘 모르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그건 세무사한테 가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고객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각 직역의 전문가들을 이제 쭉 만나고 나면은 사실 고객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뭐 왜 얘네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고객을 핸들링하면서 제 뒷단에서 세무사, 변호사들을 컨트롤해야 수수료를 충분히 받고 고객의 만족도도 결국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프로세스 부분을 블랙박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고객이 좀 알지 못하게 해야 업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의사들 처방전 쓸 때 일부러 되게 못 알아보게 쓰잖아요. 휘갈겨서 쓰는데 그게 본인의 전문성을 이제 고객에 보이는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변호사한테 가십시오라고 하기보다 그 부분은 제 협력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객에게 신뢰감을 더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나중에 얘기인데 선진 부동산 기법을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맥스에 들어올 때 이 부분도 사실 고려를 했던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외국에 부동산 대학원 같은 걸 가서 예를 들어서 런던의 대학원을 간다고 치죠. 가서 또 일도 병행을 해야겠죠. 그럼 런던에 있는 리맥스 지점에 혹시 뭐 파견 근무라든지 단기간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리맥스에 들어올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선진 기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